돈 개념을 이해하고 경제관념이 있는 아이. 예, 이거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좋아하고 잘하는, 자기만의 좋아하고 잘하는 재능을 살려서 행복해하는 아이. 예, 행복해하는 아이. 그리고 정보를, 무한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아이. 예.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세상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명 인사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유명 인사를 경험하고 꿈을 아주 크게 가는 아이. 예. 꿈을 크게 가는 아이. 멘탈이 강하고, 예. 이렇게 웃는 아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이렇게, 저는 이런 웃음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웃는 그런 곳들. 그리고 멘탈이 강하고, 이게 보통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예, 그런 아이들. 흔들림이 없는 아이.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 보통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생깁니다. 그죠? 흔들릴 때가 생기는데 그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착하지만 누군가를 지켜줄 정도로 강한 외유내강 그런 아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착해요. 근데 착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번 10월에 이제 목사 안수를 제가 받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크리스천들과 굉장히 뭐 다양한 모임들도 하고, 굉장히 뭐가 이렇게 신나? 어떤 게 신나? 같이 웃어야죠. 자,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착한데 너무나 많은 착한 것 때문에 손해보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크리스천 중에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강해서 누군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와 사랑으로 무장한 인간관계,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사랑할 줄 알고 그런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 있는 그런 아이를 길러내는 게 이 8가지입니다. 자, 요약을 했는데 처음부터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돈 개념을 이해하고 경제관념이 있는 아이. 그래. 그러면 아이가 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돈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별로. 돈에 쪼들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있어요? 있어요? 돈에 쪼들리면서?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돈 여유롭게. 뭐 맛있는 것도 맨날 먹고. 그죠? 맞죠? 이거 안 들으면 돈 없이. 알겠습니다. 내려주세요. 네. 자, 그러면 돈에 대한 거를 우리가 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을까요?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겁니다. 다른 외국에 있는, 미국에 특히 돈을 가르칩니다. 돈이 뭐고, 이 돈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돈 개념이 뭐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 너가 이 돈 가지고 뭘 사먹을 수도 있고, 이 얘기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바로 알게 될 얘기예요. 근데 한 번도 그걸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우리 몰랐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돈 얘기를 하면요, 뭐 어떻게 돈 얘기를 해?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세상의 구조가 그렇대요. 누구나 다 돈이 많고, 누구나 다 돈이 부족한 게 없으면요, 일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교육에서는요, 그 돈에 대한 강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대출의 무서움, 옛날에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드 쓰지 마라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돈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카드를 그냥 막 긁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소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한테, 오늘 원래 이제 저희가 국민은행 지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가 또 지점장님이나 여러분이랑 이렇게 실제로 와요. 일로 와서 회사에서도 막 그냥 아이들 돈 교육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예금 적금, 그 다음에 왜 예금 적금이 뭐고, 그 다음에 이걸 했을 때 돈을 어떻게 불릴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얘기, 그리고
뭐 ELS나 이런 상품들을 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어느 정도로 들어야 되냐?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 과연 회사 가치가 뭐냐? 이런 되게 다양한 얘기거든요. 당연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돈을 버는 능력은 5가지가 있답니다. 5가지. 자, 그럼 돈에 대한 능력이 5가지다. 근데 이 5가지 능력 중에서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을, 되게 당연한 얘기죠. 돈을 버는 능력. 그래. 근데 보통 이거를 많이 얘기해요. 야, 나 얼마 벌어. 나 얼마 벌어. 이제 나이가, 우리 아이들이 차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그 얘기가 어렸을 때 나올수록 좋아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나오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대학교까지, 그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군대를 갔다 올 때까지 그 얘기를 경험 못 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가 돈을 버는 능력이다. 그럼 이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돈을 모으는 능력이랍니다. 어떻게 모으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돈을 쓰는 것도 능력이랍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그걸 활용을 해서 돈을 더 불려나갈 건지. 그리고 불리는 거, 유지하는 거, 돈을 계속 갖고 있고 내 통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물 부동산 또는 그 계좌에 어떻게, 또 증권에 어떻게 들어가 있게 만들 것이냐.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선물한대요. 아이들 생일 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야, 너 삼성전자 하나 갖고 있어봐. 애플 하나 갖고 있어봐. 코카콜라가 뭐야? 이거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준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사실. 왜냐면 그 기업을 일부러 소유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걸 주게 되면은 결국은 시간을 봤을 땐 결국 다 우상향했어요. 20년이 지나거든요.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아이들이 그런 거를 경험하게 하고 거기에서 배당이라는 걸 받게 하고 돈은 너가 돈을 갖고 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어딘가에 넣어놓으면 그 돈이 계속 돈을 벌어올 거야.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예. 자, 그런 얘기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 되게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혹시 이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 돈의 속성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자, 뭐, 예, 누구, 어른분도 상관없어요. 예, 말씀해 주시면 돼요. 김성호 회장님, 자, 좋아요. 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예, 예, 뭐,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예. 예. 자, 김성호 회장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어렸을 때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알고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하는지, 이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걸 하려고 해요. 실제로 어린 아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게,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버는 거를 자기가 그냥 막 알바 뛰어서 뭐 편의점 맨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일찍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작게나마 벌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뭐예요? 돈을 벌 수 있느냐. 벌 수 있느냐 못 버느냐? 좋아요. 큰일 났네 이거. 예. 보통 이렇게 조용해야 되는데,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예, 자,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예, 박수. 예. 보통은 저기 조용해야 이렇게 딱 하고 넘어가는데, 질문은 정해져 있었는데, 사실. 예. 네.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해준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 돈을 버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요, 되게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보통 돈을 못 벌어요. 끝까지 지금 나이를 먹고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어딘가를 무언가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요, 사진을 찍더라도 그냥 이 사람은 취미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만약에 사진을 경험하고 사진이 만약에 자기가 정말 좋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요,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중학교 때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중학교 때 한번 찍어보고 했는데 그 친구가 보통 이걸 많이 누가 얘기하냐면요. 노벨과학 포럼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대학교 총장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각 분야에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살려서 아이들이 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다른 직업 막 의사나 이런 거 가지 않아도, 변호사나 이렇게 가지 않아도, 그리고 그렇게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리긴 했지만 제 애가 만약에 의사 변호사가 된다 그러면 저는 말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의 직업과 이 10년 뒤, 20년 뒤의 직업의 세계는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 현업에서는 기계들이 수술을 해요.
실제로. 정밀한 수술들은 다 기계가 합니다, 이제. 많이 대체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슈 많죠. 예. 그런 이슈 때문에 앞당겨지고 있는데 아이들은요, 결국 이 앞으로 진화되는 시대에서는 자기가 한 개의 뭔가를 좀 달란트를 찾아갖고 그 달란트를 잘 갈고 닦으면 무조건 어떤 분야든 다 있습니다. 많이 버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예, 자,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그겁니다. 지금 얘기 드리는 좋아하고 잘하는 재능을 살려서 행복해하는 아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좋아하는 걸 찾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거의 없죠. 어렸을 때 꿈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 없나요? 없죠. 예. 근데 이게 왜 정상입니까? 맞죠? 이상하죠? 정상 아니죠? 이거 정상 아니에요, 이거? 예, 지금 되게 재밌는 겁니다. 어렸을 때 만약에 꿈을 찾고요, 우리가 아이가 원하는 달란트가 있고 그 달란트를 만약에 밀어줄 수 있다고 하면, 아까 제가 오늘 이제 오실 과학 선생님이, 저도 그렇고요.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초등학교 제가 이번에 학적부를 떴어요. 어떤 이유로. 초등학교 내내 제가 책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써 있습니다, 아예. 그리고 중학교 내내도 제가 책을 좋아했대요. 고등학교 내내도 책을 좋아했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책을 하도 많이 읽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책을 썼어요. 우리 그 당시에 노트와 그 연필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노트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래갖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그때부터 작가 또는 그때부터 누군가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네,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근데 그런 아이는요, 원래는 공교육을 벗어나서 작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서 공교육을 똑같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중퇴예요. 중학교 중퇴. 이세돌 선수 천재잖아요. 천재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 이세돌 선수가 바둑의 신이 되기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이세돌 선수 혹시 학력 알고 계시는 분?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자, 뭔 얘기냐면요,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김연아 선수도 고등학교 간신히 나왔거나 아마 그것도 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안 갔을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전부 다 대학교 안 나왔어요. 다 중퇴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각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재능을 뭔지 달란트를 받은 걸 알고 그거를 빨리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살리면 살릴수록 고등학교 때부터 재능이 나올수록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저는 책을 썼다 그랬죠. 이따 오시는 과학 선생님도,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리겠지만, 고등학교 시절 2학년 때 스케이트보드를 만들어 갖고요. 거기에 AI에 다 탑재를 시켜가지고요. AI가 알아서 움직이게끔 스케이트보드를, 예,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받아갖고 지금 이제 그 본격적인 사업화가 들어가는, 나이가 되게 젊습니다. 이따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일본에서는 노벨 과학상만 25명 이상 받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0명입니다. 0명. 제로예요. 빵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인재들을 길러낼 때는 아이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뭐든 아이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달란트가 있으니 그 달란트를 누군가 살려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살려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발견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야, 너 이거 천재인 것 같은데? 야, 이거 한번 해봐. 얘 이거 천재인 것 같은데?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해가지고 누군가 믿어주고, 안 된다가 아니라 너 그냥 공부나 해, 무슨 이상한 짓 하려고 그래, 이게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계속 발견해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교사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더 잘 아시겠다시피 공교육에서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교육을 탓을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왜? 거기는요, 계속 선생님들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정을 주는 훈련을 하지 않아요. 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정을 주면요, 내가 상처받아요. 왜? 잠깐 보다가 이 친구가 어차피 또 딴 데 가고, 그러니까 이게 정을 내가 줘보니까 제가 상처를 받으니까 안 주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렇게 해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인의 재능을 살리고 하는 것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좀 부르기는 해요. 자,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에서 장점을 보는 재능, 장점을 인정하고 장점을 보여주는 재능. 저는 대한민국 1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우두환 누구였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철저히 사심이 가득한 질문이었어요.
예. 저는 하나님한테서 받은 달란트가 사실 그건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저는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정말 굉장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어느 순간 되니까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사람을 만날 때도 누구를 보더라도 그 사람의 최고의 장점만 보고 만나니까 그분들이 되게 그 장점들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보석이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얘기의 기본이 뭐였냐면 아이가 너무 즐거워해요. 행복해해요. 자, 5가지가 있답니다. 아이가 좋아하고, 첫 번째가 좋아하는 거, 좋아해야 된다. 두 번째가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것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이거 성과입니다, 이게. 성과가 안 나오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대입니다. 자기가 뜻이 있고, 자기가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일을 하나 하더라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되는 거 대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미래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대의가 있어도 미래가 없는 그런 산업에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의 포커싱을 두고 아이가 원하는 꿈이 미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미래가 있는 걸로 방향을 틀어주고 그리고 돈이 벌리는지를 틀어주고 그리고 네. 자,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잘하는 걸 찾아주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무한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 능력이 있는 아이.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실제로 전 세계 대학교 중에서 가장 1등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보통 하버드라고 알고 계시죠? 혹시 그거 맞추시는 분? 미네르바.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맞추면 안 되는데. 이거 준비한 게 이거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예.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자. 전 세계에서 1등 대학 모델이요.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미네르바 대학교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미네르바하고 세인트 존스라고 있어요. 독서 위주의 또 교육하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결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꼴 42 모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에꼴 42가 7위예요. 그래서 하버드가 지금 8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학에 있는 모델들이 왜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왜 그 대단한 미국들은 그렇게 지금 계속 그런 교육들을 시행하고 있지? 그리고 왜 미국에서도 지금 독서를 중시하게 되고 왜 독서를 계속 아이들한테 이건 강요에 가깝습니다. 강요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한테 독서를 시켜보니까 지금 이번에 노벨 과학 포럼에 있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린 총장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책을 읽게 되면요. 무적이 된대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이 챗 GPT AI 미래 세대에 살아남는 무적의 아이를 만든다 이건데 책을 읽게 되면요. 분야별로 자기가 어떤 분야를 하더라도 책을 제가 예를 들어서 저를 얘기할게요. 책을 많이 읽고 제가 지금 수천 권의 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만 이 책을 읽었던 사람이 다른 분야를 도입을 해서 다른 분야를 많이 접하잖아요. 제가 왜 20몇 개를 하고 있냐 사업을. 다른 분야를 접해보면요. 그 분야에 들어갔을 때 전문 서적 몇 개 읽어보고 내용 이렇게 파악해보고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레벨 0에서 시작할 때 저는 읽을 수 있는 재능이 있고 그분들의 프로들의 이야기를 한 10권 정도를 바로 읽어버리면 그 수준까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정보를 들었고 내가 이해를 했고 그걸 저한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어떤 걸 하더라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앞에 도서관이 4층짜리 도서관을 신축했어요, 이번에. 4층짜리. 그래서 수십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전문 서적을 애들한테 그럼 어떻게 사줘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책을 원할 때마다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신청하면 사온대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제가 너무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하면 바로 사서 준다. 그게 어떤 책이어도 된대요. 그럼 책이 무한이네? 그리고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거기에 있는 공간 중에 일부를 저희가 쓸 수 있게끔 또 좀 얻었어요. 제휴가 돼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저희 책을 읽게 되고, 책을 마음껏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책을 보는 것보다는 사실 거기서 인트로만 보고 이제 갖고 와갖고 저희 스터디 카페도 있고 운영하고 있는 게 거기서도 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책이 무한이 됐다는 거, 그리고 그 책을 항상 소독하고 관리해 준다는 거.
예, 거기 저희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예? 그리고 지금 앞에 여기 공원 혹시 보셨나요? 중앙공원 엄청 큰 거? 예, 거기에 저기 트랙 있죠. 그다음에 야외 강연장 있죠. 농구장 있죠. 뭐 다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있죠. 뭐 다 있더라고요. 거기 알아서 공짜로 치워주죠. 예. 그래서 청소도 해줘, 뭐 관리도 해줘, 뭐 나무도 깎아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이유가 여기에다가 딱 이 자리였으면 좋겠다. 저는 저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빨리 할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계약이 되기 시작하고 여기도 매입입니다. 예, 이거 3개층을 매입을 했어요. 아예 매매로 해서. 그래서 매물이 나왔길래 빠르게. 예, 근데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게 달라고 그렇게 할 때는 안 주시더니 다 내려놓고 제가 포기를 딱 하는 순간 포기했어요. 진짜 포기해서 아 못하겠다. 딱 내려놓고 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되고 나왔어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 그래서 야 이건 내가 도망가면 안 되겠구나.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네 번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보통은 답이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내내 답이 있는 것만 보다가 사회를 나오니까요. 사회에 나오니까 답이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사회에 나오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것들을 늘 하는데 그 답이 없는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져요. 근데 어렸을 때요. 우리 아이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해보고 내성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보통 그 감각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각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플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감각이 떨어집니다. 익숙해져요. 그게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이들이 문제를 계속 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을 길러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던져볼게요. 갑자기 눈이 다. 이거, 눈이 불. 자, 이번 거는 아이들이 맞춰볼게요. 자, 이번 거 아이들이 맞춰볼게요. 눈빛이 갑자기 이렇게 살기가 나와가지고. 예. 자, 무인도에 간다면, 아이들 질문입니다. 무인도에 들고 간다면, 들고 갈 3가지. 뭐요? 얘기해봐요. 뭐예요? 아니에요? 괜찮아. 아무 얘기만 해도 돼요. 무인도에 들고 갈 때 들고 가고 싶은 거 3가지. 커튼. 커튼을 들고 간다고? 커튼. 너무 궁금하다. 네, 커튼. 오케이. 자, 일단 커튼. 또. 네. 물가스레인지 라면. 물가스레인지 라면? 오케이. 좋아요. 자, 일단 좋고. 자, 그럼 또. 자, 이게 근데 요게 질문이 의도가 있는 질문이라, 예. 맞추면 줄게요, 이번 건. 이제 발표한다고 다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해봐요. 옷 음식 텐트. 좋아요. 또. 성경책. 흥경책? 자, 이거는 줘야겠다. 자, 일단. 성경책은 줘야겠다. 야, 이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요건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죄송해요. 답변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안 궁금해요? 혹시 또 있어봐요. 자, 이제 힌트 하나 줬어요, 방금. 자. 호신용품 체험관. 오케이. 좋아요. 책,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이런 거 다 좋아. 가져가는 거 다 좋아요. 또.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이게 자꾸 사심이 들어가네, 이게. 이게. 자, 선물. 야, 이거. 이거 답변 아니었어요. 자, 다시. 야, 이거 아닌데, 잠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이게. 예상치 못한 답변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원래는,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현금 꺼내야겠는데? 예. 자. 저는 지금 아마 성인분들도 이걸 안 했을 거예요. 자, 성인분들 중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돼요. 자, 재밌는 게 있어요. 무인도를 간다는 이 단순한 질문에 왜 저한테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거기 무인도 어디예요? 날씨는 어때요? 거기는 아예 떨어진 곳입니까? 배는 못 가요? 왜냐면 저한테 질문을 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런 단순한 질문을 받으면 아이들이 생각을 해서 질문해야 돼요. 거기 날씨는 어때요? 아니면 거기 비가 와요? 아니면 따뜻해요? 추우면 침낭을 가져가야 될 거고, 더우면 뭔가 다른 걸 가져갈 수 있고요. 자,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보통 이 질문하는 법을 우리가 안 배워요. 궁금해하지 않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공교육에서. 왜? 정해진 답이 있잖아요. 항상 사지선다형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이 중에서 골라보시오. 뭡니까? 답변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고 항상 궁금한 겁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저한테 이런 질문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인도 갔을 때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 날씨는 어떤데? 거기 뭐야? 거기 멀리 떨어져 있어? 나도 배 들고 갈래. 배 나와야지. 거기 왜 거기 있어?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의 답변들이 실제로는 정해진 답이 없는 것들이 세상 문제가 많다 보니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즉석에서 막 뭔가 풀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결국은 풀어내는 사람, 그런 아이를 만들려고 저희가 교육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가요. 다양한 유명인사를 경험하고 꿈을 크게 갖는 아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이 보는 만큼 성장한다고 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렸을 때 내 친구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에 따라서 아이는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즐겁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얻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는 절대 꿈을 꿀 수 없어요. 근데 저희가 뭐 졸리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 우리 명사라고 불리는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저 이번에도 이제 김영석 교수님을 뵙고 왔거든요. 103세세요. 103세. 예, 103세. 근데 지금 완전 멀쩡하세요. 그죠? 예, 깜짝 놀랐는데 103세에서 그 정도의 강의의 그 퀄리티와 열정이 나오고 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아이가 103세의 경험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대 교수님인데 연세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한테 습득이 됩니다. 나한테 내공으로 쌓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내공들을 어렸을 때부터 쭉 쌓기 시작하면요. 내가 보는 게 저런 대단한 사람들만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내가 사고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따라가려고 하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경험이 없잖아요. 못 따라가요. 알아야 따라가죠. 제가 이제 꿈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박명서 선생님도 오시고 뭐 이쯤 되면 이제 알만한 분들도 많이 모셨거든요. 제가 저희 강연장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강연도 해요. 이제 그렇게 다 이제 이런 분들은 부르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다 인맥으로 하면 이게 무료로 박명서 선생님도 오셨거든요. 예, 돈 한 푼도 안 받으셨어요. 10원 한 장.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명사들과 연결을 해서 명사들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각 분야에 어느 정도 수준급을 찍었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사고가 거기에서 이 사람들 사고에서 시작을 해요. 아예 다르죠. 그러니까 보통은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는데 내가 실물로 바로 앞에서 질문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질문하는 아이로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걸 어렸을 때 하게 되면요,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질문은 엄청 합니다. 엄청 하게 돼요. 스티브 잡스가 혹시 살았을 때,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살았을 때 뭐라 그랬죠?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자신의 전 재산을 줘서 점심 한 끼만 먹으면 자신의 전 재산을 줘도 아깝지 않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는 질문이 너무나 많고 진짜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만나갖고 자기가 그냥 들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그만큼 질문이 쌓여있고 그 질문을 자기가 던지기 위해서 그 소크라테스의 그 뛰어난 정신과 그런 철학적인 그런 마인드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질문하는 아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명사들을 만나게끔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막 고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이미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거기다가 얹으면 되는 거예요. 얹어서 바로 그냥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6번째, 멘탈이 강하고 절대 무너지거나 흔들림이 없는 아이. 왜 연예인들이 잘 나가는 연예인들 갑자기 막 어떻게 되잖아요.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점을 찍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 왜? 실패해보지 않았어요. 의사분들도요, 변호사분들도요, 제 공교롭게도 제가 하는 일이 의사, 변호사와 기업인들, 그 대표님들, 이런 회장님들, 이런 분들과 이제 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마케팅이나 브랜딩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번 무너지면요, 진짜 미친 듯이 무너집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처럼 완전히 그냥 헷가닥 해버려요.
근데 왜 그러냐? 한 번도 자기가 무너져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항상 수제를 찍었고 항상 맨 위로 올라가서 끝까지 가보니까 그다음부터는 한 번 삐끗해버리니까 나는 안 돼. 세상에 나는 끝났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는 극단적인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 외에, 부모님, 우리가 아무리 자녀가 좋고 해도 부모님과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는 스승. 저희가 보면 아까 스승방이라고 되어 있었죠. 교사가 아니에요. 선생이 아니고 쌤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스승입니다. 스승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스승이다. 내가 이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고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하고 내가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약간 이런 식의 그 스승 마인드를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이런 스승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스승들을 만나게 되면요. 아이들이 멘탈이 깨질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부모 외에도 항상 물어볼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뭘 물어봐도 항상 대답해 줄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을 겪어도 물어봤을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365일 존재합니다. 그럼 아이들의 멘탈이 어떻게 깨질까요? 안 깨져요. 항상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스승들을 만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과 강사로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자, 아까 교감 선생님.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얘기하신 우리나라 군인 1등. 아까 얘기 와서 처음에 하셨죠. 수업 시간에. 그분이 우리나라 군인 1등이에요. 부사관 1등. 부사관 랭킹 1위. 전국 부사관 랭킹 1위. 그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 누구? 잠깐만, 지금. 저 세 분이 맞히셨는데, 이거를 제가 혹시라도 몰라갖고, 어른분들은 이게 저기, 자, 일단 여기 상품입니다. 예. 내가 혹시 몰라서, 아니, 이럴 줄 알았어, 제가. 이럴 줄 안 거야, 제가. 혹시 몰라고 10,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세 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예. 이럴 줄 알았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이름 다 아시니까. 최고의 스승님이 계세요. 사실, 최고의 스승님이 계시는데, 그 교감 선생님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뵀던 분들 중에서 가장 스승적 마인드가 가장 강하고, 강다니엘 혹시 아시죠? 네, 강다니엘 스승님으로 되게 또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강다니엘이 공식 석상에서 네, 저기 스승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이 신세를 지고 고마웠다라고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의 이름은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설마 이름을 물어보겠습니까? 이분의 별명은, 네, 말씀하세요. 건노아. 자, 모르겠다. 이게 두 분 드릴게요, 일단. 예. 자,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저 뒤에, 예. 좀 전달 좀 해주세요. 뒤에 있습니다. 예. 예, 자, 전도왕. 예. 자, 이렇게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교육은요, 아예 처음 시작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강사야, 학원 강사처럼, 지금 교사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교권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그 현직으로 기간제 교사부터 시작해서 했을 때도 이미 교권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제가 교사를 관둔 거예요. 중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을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이한테 스승이 되고 싶어서 갔는데 스승이 될 수 있는 그 시간도 여건도 주어지지 않고 그런 환경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 패배자가 돼 있어요. 아이들 포기해 말하면 힘나 입만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한테 입이 아프다고 말을 안 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만연화가 돼 있고 이제 어떻게까지 됐냐면요, 교사가 자살하기 시작했죠. 저기 서희초 사건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화환이 쫙 있고 이게 뭔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교사를 때리는 경우도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의사랑 교사랑 버금갔습니다. 직위가요. 근데 둘 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직업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근데 학교 선생님이 완전히 축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요, 5, 6등급이 간답니다. 교대를. 예, 서울 교대를 5, 6등급이 가요.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는
이제는 그냥 할 거 없이 내가 아무것도 비전도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현생이라는 직업이 됐고, 공교육이 그렇게 무너졌고, 학교 교과서를 제가 뜯어보니까 교과서를 볼 때마다 와, 진짜 기겁할 정도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또 들어있고, 이게 안 되겠다. 이 공교육에는 제가 하루라도 더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르치는 진짜 스승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그 단순히 그냥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냥 외우게 하는 거면 학원 가야 돼요. 학원이 더 빨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스승으로서 내가 하나라도 생각할 수 있는 힘, 물고기를 잡는 법, 그걸 알려주는 것이 이 학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째가요. 착하지만 누군가를 지켜줄 정도로 아주 강한 외유내강의 아이를 만들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있습니다. 신앙.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요. 누가 어떻게 해도 누가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 계시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다 보니까 저희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성. 인성이 지금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손흥민 선수가 딴 데 가서 인정을 더 받고 더 잘 되는 이유는 인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대했을 때 절대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 인성이 있고, 또 하나가 소명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받고 어떤 역할로 자기가 살아나갈 것인가.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지금 사실 아이들이 다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은 이미 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건 소명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달란트를 10개로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감춰버립니다. 난 달란트가 없던 사람처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아시죠, 다? 네. 자, 그러면은 아이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 재능을 이해하고 10배로 만들고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려면 자신이 뭘 받았는지를 아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눈에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아까 과학을 너무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예. 네. 자, 이 얘기예요. 아이가 이 어린 나이 때 분명히 좋아하는 게 있고 분명히 잘하는 게 있고 분명히 받은 재능이 있는데 거기를 그 얘기를 하게 되면요. 아이가 이러고 있다가 제가요? 아, 진짜예요, 진짜. 예. 네. 그 얘기할 때 눈에 진짜 광채가 나요. 눈이 반짝반짝해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열정이 나기 시작하고 근데 걔가 그거 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적어도 경험할 수 있게 일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대로 어느 정도 하면서 빠르게 따고요.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아니, 중학교 1학년만 돼도요. 고시교까지 다 따버릴 수 있어요. 그럼 왜 공교육이 거기 왜 가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하면 그렇게도 가능하다.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으면요. 중학교 1학년 때 빨리 따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멘토링 시스템이 돼야 아이들이 성장하고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근데 이걸 하려면 아이들한테 무조건 집중해야 돼요. 스승님이. 선생이 하면 안 돼요. 스승이 해야 돼요. 스승이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 아이들한테 질문입니다. 자, 아까 손 많이 들었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을 발표하는 아이. 자, 바로 들었어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비행기 조종사 하고 싶어요? 왜 비행기 조종사 하고 싶어요? 하늘을 날고 싶어요? 좋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야, 이거 오늘 발표 다 하나,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자,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자, 여기 계속 들고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할까? 자, 과학자랑 의사. 좋아요. 과학자랑 의사. 자, 박수. 왜 되고 싶어요? 과학자랑 의사가. 과학자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고 의사는 의사가 되면 돈 없이도 사람을 고칠 수 있잖아요. 아, 돈 없이도 사람을 고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답변이다. 자, 저 여기도 한번 들었고, 자, 이제 한번 갈게요. 예. 예, 큰일 났네. 가만있어 봐. 자, 이렇게 해봐.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기도 했고 뭔가 우리 교회 목사님 존경했어요. 와,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잠깐만. 이거를 다 들으면 오늘 지금 가만있어 봐. 자, 예. 배구 선수? 배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요? 왜요? 영어보다가 재밌어 보였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자, 잠깐만.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보세요. 왜냐면 다음 수업 시간 있는데 지금도 안 그래도 저 많이 시간 지났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예. 자, 뭐, 어차피 할 겁니다. 죄송해요. 예. 근데 자,
아이들이요. 되게 중요한 게요. 지금 아이들 얼마나 어립니까? 사실 고등학교 3학년만 돼도 되게 어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정신 못 차려요? 아이, 결혼하기 전까지 정신 못 차리잖아요. 언제 정신 차리신 것처럼. 맞죠? 애 낳고 정신 차렸잖아요. 그죠? 우리. 안 그럽니까? 애 낳기 전까지는 어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어른이 아니더라고요. 애 낳기 전까지는 항상 정신을 못 차립니다. 돈이 다 내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다가 돈 개념 얘기할 때 돈 개념 이해하는 거 가장 빠른 방법. 지금 받고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지금 내가 벌고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 돈이 아니야? 내가 번 건데. 그죠?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영어 모르니까 이제 좀 질문을. 자, 자기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다. 왜? 자기가 안 만들어. 야, 이것도 맞는 얘기야. 자, 하나님의 진짜. 야, 나 이거 다 아닌데. 좋아요. 오케이. 자, 에이. 자꾸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게.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왜 그러냐. 지금 내가 벌고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닌 게, 알고 계시네? 근데 왜, 잠깐만요. 여기도 하나 드려야겠다. 아니, 근데 되게 묵음으로. 자, 여기습니다. 예. 자, 미래. 지금 내가 벌고 있는 돈은요, 20년 뒤, 30년 뒤, 그때의 미래의 나랑 같이 나눠 써야 되는 돈이에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내가 지금 쓰는 것이 전부가 되지 않아요. 지금 있다고 다 쓰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언제까지 막 써요? 결혼하기 전까지? 다 내 돈인 줄 알고, 막 오라벨 막 하면서 돌아다니고, 소확행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놀러 가서 막 맛있는 거 막 엄청 비싼 거 막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요. 근데 아이들이 이 돈 개념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 때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꿈을 다 발표했죠. 재밌는 게 지금 만약에 이 꿈을 꾸고요.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일본에서 고등학교 애들이 로켓 쏴요. 일반 민간 로켓 쐈다고 기사 보셨죠? 민간 로켓 쏴요. 고등학교 애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고등학교인데 무슨 민간 로켓을 쐈대. 성인도 못하는 거를, 과학자들도 못하는 거를 자기가 개인이 사가지고 개인이 로켓을 쐈어요. 위성을 띄웠어요.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어렸을 때 알고 나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면 더 좋고요. 고등학교도 늦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결혼할 때까지 정신 못 차리니까. 그래서 보통 30 넘어갈 때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네, 저도 사실 저는 그럼 야, 너는 일찍 차렸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도 되게 늦게 차렸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차렸다고 봐야 돼요. 29부터 아마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29부터. 네, 저는 그래도 좀 일찍 차린 편이긴 합니다. 근데 다 보시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어차피 시간이 있기 때문에 18살에만 정신을 차려도 17살에만 정신을 차려도 앞으로 몇 년이에요? 10몇 년. 그럼 내가 그때 내 꿈을 알고 인정을 했을 때 17부터 27이 됐을 때까지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우리가 한 가지를 연구하면 어떻게 되게요? 장인입니다. 장인이에요. 한 살에도 어렸을 때 찾았을 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면 더 좋죠. 중학생이면 더 좋겠죠. 한 살에도 어렸을 때 더 좋겠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재능을 빨리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그럼 그거를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아이들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건 진짜 아이들의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애한테 예전에 제가 아이가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비행기를 태웠어요. 실제로. 그래서 경비행기를 태웠습니다. 경비행기. 그리고 경비행기가 쫙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바로 포기했어요. 자기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네. 네, 바로 포기했습니다. 자, 뭔 얘기예요? 현장을 경험하면 빨리 포기해야 돼요. 왜냐면 막연해요. 대통령이 되고 싶대요. 그래, 너 꿈을 응원해.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가서 대통령 청와대도 가서 구경하고, 야, 봐봐. 지금 쟤 이렇게 욕먹는 거 봐. 야, 너 이거 하고 싶어? 너 이렇게 욕먹어도 괜찮아? 아이한테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럼 의사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의사가 앉아있는 거 뒤에서 보면서 1시간만 뒤에 앉아서 서서 보고, 너 이 삶을 원해? 이 질문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삶을 원해가 되면 어렸을 때 그거를 이 삶을 원해요. 나 진짜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확신과 자기가 말로 또 하면서 난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이걸 반복했던 아이는 무조건 그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대성해요. 왜? 자기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빨리 자기가 확신화까지 시켜버려야 아이는 그걸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로켓을 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과학 스케이트보드 그분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그걸 원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책이 쓰고 작가가 되는 걸 원했고 그러니까 되는 거고 이게 보면은 제가 10권을 넘게 썼거든요 책을. 전 지금도 책을 쓰고 있고 전 책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제발 사업 좀 그만 일 좀 그만 벌려고 저는 좀 무인도에 좀 들어가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알면은 그다음부터 계속 그것만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와 사랑으로 무장한 따뜻한 카리스마, 리더십. 이거 리더십이 진짜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제. 손흥민도 주장으로서 또는 사람들을 함께 이끄는 사람으로서 리더로서 성장을 합니다. 누구나 다 리더가 되지 않으면요,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 어차피 사람이 아무리 잘해봐야 챗 GPT 못 이겨요. 어차피 사람이 아무리 힘세봐야 기계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계가 명확해요, 사람은 이제. 아무리 자기가 서비스를 잘한다고 해도 지금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발표했죠.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의 각 가정에 3천만 원짜리의 가정 로봇을 보급하겠다. 근데 이제 진짜 영화에서 보던 시대가 됩니다, 이제. 지금 먼 벌레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면 또 되더라고요, 걔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제 롤모델입니다. 제 스승이에요, 사실. 제가 진짜 닮고 싶은 사람인데. 그럼 각 가정에 로봇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바뀌어 있겠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많이 끝나갑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결국은 사람이 원해요. 우리가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AI나 챗 GPT랑 얘랑 친구가 돼서 막 같이 살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끌리게끔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도 그런 재능들이 이제 인정받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거 해봤자 야 네가 논팽이지 왜 그만 놀아 이럴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게 주요 지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서로 위해줄 줄 알고 그 인간관계가 두터운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이게 리더십이 있는 아이가 생기게끔 만드는 건데 리더십이 생기려면은 3가지 조건이 있대요. 첫 번째는 자신이 직위적 권위가 있대요. 제가 대표야. 그러면 대표인데 야 따라와. 나 대표인데 따라와. 하는 거 직위로 누르는 거. 근데 이걸 보통 뭐라고 불러요? 꼰대. 꼰대가 되죠. 예. 근데 직위로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내려왔고 많이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꼰대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권위가 안 생겨요. 들이박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 권위가 뭐냐? 실력적 권위예요. 그 분야에 내가 전문적 그런 재능들, 그거 발전하고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재능들.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그 성장적 배경은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독서력입니다. 세상은 변할 거고 앞으로 막 변하고 계속 변할 거예요. 지금보다 더 빨리 변할 겁니다, 세상은. 근데 아이한테 책 읽는 힘만 만들어주면 물고기를 잡을 줄 아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냥 바다 나가서 잡아먹으면 되지. 맞잖아요. 세상이 변하면 뭐예요? 세상 변하면 그냥 바로 책 읽어갖고 바로 그때 나왔던 지식 습득하면 되는데 책은 누군가 쓸 거고 그럼 또 그 지식을 또 난 습득하고 그럼 나는 무적입니다.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세상이 아무리 다 바뀌어도 나는 계속 무한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만 알려주고 전달하고 그래버리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이제 뒷전어지면 이제 그렇게 꼰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나이대가 그게 많은 이유가 그때 다 모든 교육이 다 외우는 것만 시작해가지고 다 외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우는 거 말고 그래서 답이 뭐야? 답 줘, 답 외워버리게. 이 질문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기와 질투, 경쟁. 이거 좋아요, 좋은데 시기와 질투, 경쟁을 왜 합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각 분야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이 어딨어. 나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 이거 하기 바빠 죽겠고 나 이거에 미쳐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들을 왜 봐. 아무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누구랑 경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경쟁을 왜 합니까? 그 시간 아까 그 사람을 왜 보고 있어. 너 이거 지금 죽어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초보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이가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이 없어지는. 근데
이게 심심하니까 우리가 군대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군대에서도 심심하면 누군가를 갈구거나 그런대요. 예? 누군가를 막 못 살게 굴고 그런대요. 근데 심심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남들 볼 시간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도 없어요. 자기 그냥 막 하기 바빠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정점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배려를 배우게 돼요. 그걸 했을 때.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야 너도 도와줄게. 내가 이거 알려줄까? 알려주고 너 알려줄까? 알려주고 나는 또 공부하고 또 알려주고 이런 애들이 보통 공부 잘합니다. 그죠? 네, 그런 아이들 만들겠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커뮤니티예요. 유태인들 아시죠? 유태인들. 일론 머스크 유태인, 빌 게이츠 유태인, 그 다음에 스티븐 잡스 유태인, 옐런 총리 미 연방에 달러를 만드는 사람이 유태인. 전부 다 유태인이에요. 워렌 버핏 유태인. 뭐 유태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자,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자기 분야에서 정점 찍고요. 서로 밀어주고 끊어주고 땡겨주고 그래요. 서로 야, 너 뭐 하고 싶어? 야, 해봐. 야, 내가 돈 줄게. 그게 주식. 돈을 주는 게 주식이에요. 너 해봐라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주식. 그래서 주주를 만들고 거기에서 너 해봐. 오, 잘한다. 서로 응원할게. 화이팅. 이걸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우리는 질투하고 경쟁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태인이랑 유일하게 버금가는 민족, 똑똑한 걸로 버금가는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실제로. 정말 똑똑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꽃게근성이래요. 꽃게근성. 그 다라이, 빨간 다라이에다가 개를 한 마리 넣으면 바로 탈출 안 됩니다. 근데 두 마리만 넣으면 탈출 안 하는데요. 서로 잡고 있어갖고 이렇게. 개가.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계를 이걸로 극복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할 그게 있어요. 인맥과 서로 사랑해주는 뭘까요? 어렸을 때 친구. 어린 나이 때부터 학생 때부터 만났던 친구는요 쭉 가요. 그죠? 그 사람과 위해주게 돼요. 내 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카르텔을 만들고 싶었어요, 사실. 정말 신앙으로도 똘똘 뭉치고 서로 위해주고 땡겨주고 각 분야에서 사회면 사회,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철학, 과학, 뭐 전 분야에서 과학, 뭐 전 분야에서 뭐 기업인 분야 전부 다 정점을 다 찍게 만들어주고 그 정점을 찍은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을 만들었는데 다 야, 얘네들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학교 가보니까 다 혁신연계 사관학교네. 왜? 근데 만난 사람들의 스승이 다 저한테 재능 중에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스승을 만나갖고 스승이 이 제자를 위해서 애쓰게끔 만드는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석학이 있다. 그럼 석학을 만들어서 얘기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드릴게요. 당신도 우리 제자 이 친구가 이걸 너무 좋아하고 이거에 진짜 재능이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 좀 봐주세요. 그래서 둘이 매칭을 시켜버려요. 근데 이 교수님들도요 뭘 원하냐면요 자기가 교수잖아요. 근데 아무도 꽃다발 들고 안 와요. 스승님한테. 예? 그러면 얼마나 그게 슬픕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현타가 온대요. 교수님들 실제로 하는 얘기예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다 졸업시켜놓으면 다 가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승님을 만들어주면 이 교수님도 수제자가 되는 거고 자기 제자 중에서 나 이런 제자가 내 제자야. 수제자야. 하면서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만들어갖고 니즈를 서로 충족을 시켜서 이 친구는 배우게 하고 이 친구는 가르쳐주게 하고 해서 둘이서 딱 붙여놓으면 그리고 제가 이분의 브랜딩이나 여러 가지 그런 뭐 제가 언론사도 운영하고 있고 출판사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이러면은 이게 매칭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올인하게 돼요. 같이 올인하게 되는 그런 구조. 그래서 각 분야에 있는 스승들을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최고의 인재들을 다 각 분야에서 만들어주고 그 분야들끼리 네트워킹 시켜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해되십니까? 네,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선생님과 최고가 되고 싶은 친구, 최고가 되고 싶다, 자기는. 자, 다 최고가 되고 싶어요? 자, 큰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최고가 될 거야. 자, 다시. 하나, 둘, 셋. 나는 최고가 될 거야. 오케이. 자, 큰 박수. 예.
아,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학교 학교영예사랑학교 이사장님이시자 교장선생님 오전환 대표님이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